최근에 400억짜리 수주를 했는데 400억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20조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차지할 수 있느냐,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어요. 90% 가까이 돼요. 거기서 중국을 빼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의 경쟁인데 일본은 지금 발을 빼는 분위기예요. 범미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독점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 현재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는 무엇인가요? 유망하게 보는 섹터는 저는 조선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현 시점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조선 관련해서 첫 번째 최근에 금리 인하 0.5 냈잖아요. 조선주도 금리 인하 수혜줍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도 돈을 쌓아놓고 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은 PO를 받아온 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맡기고 그걸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빅사이클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게 캡하는 증설이 없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었고요. 아마 이번 주에 발표 났었던 신조성과가 189.97이든가 뭐 거의 190에 육박했는데 거의 역대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업체 기준으로 27년 도크까지는 다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은 28년 거를 받고 있어요. 이게 계속해가지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모든 산업에서 지금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중국은 자기네들이 2차 전지도 우리나라 배제하고 자기네들 내부에서 자기네들 것만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중국이 2차 전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풍력 또는 뭐 태양광 또 AI 뭐 이런 쪽에서 자국산에 대해서 많이 선호를 하고 지원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긴장한 상태가 됐고, 특히 첨단 산업 쪽에서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해서 이 중국 업체들을 갖다 이제 배제시키려고 하는데, 이 조선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마켓에서 조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는 데마다 다르기는 한데 지금 한 50% 내외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미국의 어떤 우호적인 국가들 그 가운데서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이 35에서 40% 정도 시장을 가져가거든요. 글로벌 마켓에서 보면 이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어요. 90% 가까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중국을 빼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의 경쟁인데 일본은 지금 조선업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 마켓에서는 범미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독점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부가 선박, LNG, LPG, 암모니아 운반선, 그 다음에 추진선은 이제 연료로 쓰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쪽에서 중국도 만들어내는데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만드는 거는 중국에서 발주한 거를 중국에서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한국 쪽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아직은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거. 그리고 2000년대 초반 2004년에서 대체적으로 한 2007년, 8년까지의 빅사이클 동안에 건조했던 선박의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보통 2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04년이면 20년 됐는데 왜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양 오염과 관련된 걸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그 선박의 등급을 나눈다든지 또는 이제 항구 특히 유럽연합 쪽이라든지 이런 운하 쪽에서 오염물질을 배출을 많이 하는 배의 입항을 갖다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 배가 배출하는 탄소량에 대한 걸 측정을 해가지고 공표를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빨리 20년 넘어가는 배들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연료, LNG 추진선이나 이런 쪽으로 교체하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27년 역시 마찬가지로 27년까지는 거의 수주가 찼어요. 그럼 중국하고 우리하고 항상 붙게 되면 가격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싸게 수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제한적이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교체 수요는 늘어났는데 캐파를 증설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없었던 미국 해군의 MRO 시장을 진출을 해서 최근에 한화가 400억짜리 하나 수주를 했는데 그건 400억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앞으로 20조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차지할 수 있느냐도 있지만 나중에 설명을 좀 드려야겠지만은 미 해군 자체의 선박 건조 시장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의 밸류 이런 것들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보름 이상 조정을 받았고 급상승에 대한 조정이 끝난 데다가 3분기부터는 흑자선 비중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조선소들이 흑자선 쪽으로 선박 건조가 나오니까 실적이 좋아집니다. 단 추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3분기에 여름휴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업 일수가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지만 앞으로 이쪽은 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해운사들이 해운 동맹이 깨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SC하고 그 머스크라고 하는 회사, 이 두 회사가 사실 둘이 넘버원 넘버투인데 이 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운영하던 게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각자 컨테이너선 발주를 지금 대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그림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은데 리스크를 굳이 얘기하려면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갑자기 화해해서 우리 그런 앞에 있었던 거 무효로 하고 잘 지내보자 해서 손잡고 모든 상황을 되돌린다든지 아니면 중국이 캐파 증설을 갖다가 돌발적으로 갑자기 크게 늘린다든지 또는 극적 중동 평화가 만들어진다든지 또 유럽하고 러시아가 화해를 해서 LNG를 갖다가 파이프로 봐서 PNG식으로 해서 이제 가스를 그냥 받아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은 조선업의 어떤 사이클 자체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들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수주 현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 수주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4년도도 23년 대비해서 오히려 소폭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수주가 전혀 줄지를 않고 있어요.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를 넘어선 상태에서 추가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7년까지는 다 찼다고. 28년 이후 걸 지금 수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LNG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FLNG 쪽이라든지 컨테이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컨테이너 쪽도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그다음에 탱커 역시도 교체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왜? 이게 오염물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량이 20년 넘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모니아선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수주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관련해가지고 카타르 에너지하고 이제 또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3차 프로젝트 개발하면서 이제 파생되는 건인데 여기서도 범용 기준으로 한 20척 정도가 이제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가지고 28년 거를 갖다 현대중공업이 일부 채울 걸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추이를 봤을 때는 최소한 3년 정도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더 수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일감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탱커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까지는 새롭게 공급이 되는 탱커가 없어요. 그 쇼티지가 지금 나고 있는데 탱커는 결국 유가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유가하고 관련이 되는데 요즘 유가가 지지부진하니까 발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쪽도 있고 줄어들 거라고 보는 쪽도 있는데 70불이면은 발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6년, 27년 지금 현재 슬롯을 채우고 있는 데다가 이거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염물질 배출 문제 때문에 교체 수요가 꾸준히 일어날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암모니아 운반선 VLAC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150에서 200척 정도 필요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한 15척 정도, 15에서 20척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MSC하고 그 머스크 쪽 동맹이 해체가 됐는데 최근에 보시면 컨테이너 1위 회사인 MSC가 이미 발주돼서 건조 중인 컨테이너 2척 슬롯을 발주가에서 18%를 더 주고 가져간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급한 거예요. 시장 경쟁에서. 그래서 컨테이너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발주는 줄어듭니다. 이게 계절적인 특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 장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군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간 그쪽 시장이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번에 그 하나오션이 약 한 400억 정도 되는 걸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 제7함대 관련된 건데 보급선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보기식으로 일단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MRO 쪽 시장 자체가 경쟁이 엄청 치열해가지고 넘치는 시장이 아니고요. 사실 지금 미군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조선소를 최근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럼 미국 본토함대 2함대, 3함대, 4함대 관련돼 있는 수주 이슈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그 수빅조선소라고 있어요. 그 옛날에 필리핀의 수빅만에 이제 만들어진 조선소인데 그거는 옛날 한진중공업이 갖고 있던 조선소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임대를 했거든요. 그 임대했다는 얘기는 결국 MRO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쪽 MRO 쪽으로 해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 해군 MRO 시장을 만약에 차지하게 되고 비중을 키우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도 또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미 해군 MRO 시장이 지금 얼마나 부족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21년 10월 달에 남중국해에서 코네티켓이라고 하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이상물체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함수 쪽이 대파가 됐어요. 대파가 됐으니까 그걸 수리를 받으려고 조선소로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 조선소로 옮겨놓고 20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둔 거예요. 고칠 인력도 없고 여건이 되질 않아서. 그리고 수리하는 데만 31개월 걸렸습니다. 한 대를 4년 이상을 그냥 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MRO 시장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수리한다고 또 신형 잠수함 버지니아급 제작은 못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 공간에서 이걸 수리한다고 갖다 놓고 이것도 제때 수리도 못하고 만드는 것도 지체가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지금까지 현재 시점에서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가 엔간한 그 국가의 국방비 총액을 넘어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 해마다 이지스 구축함을 8척을 만들 수 있고 호위척을 4척, 원자력 잠수함을 3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현재 이지스함 1척, 원자력 잠수함 1척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집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격차가.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미국보다는 중국이 전투함이 많습니다. 성능에서는 미국이 아직은 앞서 있지만 근데 이제 전투함이 현재 355척이고 미국이 296척인데요. 내년 가면은 중국은 400척이 되고요. 미국은 287척이 됩니다. 중국이 400척 되는 건 좋은데 미국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줄어요.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배가 노후화되니까 퇴역하는 이제 배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 해군이 중국의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지스 2척, 잠수함이 4척은 연간으로 해서 계속 건조를 해야 되는데 배를 갖다가 미국 내에서밖에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풀어내려고 그러면 그 한미조달협정이라는 걸 만약에 풀어내게 되면 우리가 직접 배를 만들어서 갖다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방위조달협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게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산업 전체를 연관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도 미국에다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달협정이 돼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의 K2 전차나 K9 자주포 수출했듯이 갖다 줄 수가 있는데 미군에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또는 이 조달협정에서 협정이 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포텐셜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033년인가 35년에 미 해군 프로젝트를 보면요. 배를 지금 수준 대비해 가지고 2배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한 약 500척 가까이로 미 해군 전투함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구조로 보면은 이지스함 한 척 만드는 연간 해봤자 한 척밖에 못 만드는데 뭘 가지고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결국 가가지고는 조선 쪽으로 해가지고 어쩌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건조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밸류가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포텐셜이다.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니고요. 약간 좀 이건 먼 훗날 꿈나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포텐셜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 해군 MRO 시장에서 앞서 뭐 400억짜리 수주한 게 별거 아닌 애가 아니라 MRO 시장 자체가 연간으로 20조 시장이에요. 근데 그 시장에서도 점점 규모를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네티켓호 수리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우리나라에 어쩌면은 조선업이 밸류 재평가를 받는데 이제 스타트가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7월, 8월 그리고 이제 9월까지 해서 이 어려움을 만든 거는 연준 때문이다. 지나놓고 보면은 7월은 아니에요. 8월 급락했었던 것도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동결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기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용 관련된 지표 안 좋게 나오고 이러면서 폭락을 해가지고 주가 흔들렸었던 거고 최근에 결과적으로 0.5 올린 것도 7월 금리 인하를 안 했던 것에 대해서 허둥대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서둘러서 한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그 여파라고 보면 일단 0.5를 한 상태에서 시장은 여전히 경기와 관련된 걸 의심하겠지만 저는 10월달 좋게 보는 이유가 옐런의 마법의 지팡이가 발휘가 될 거다. 그게 이제 재무부 계정에 있는 현금 약 9천조가 넘는 돈 중에서 새로운 회기년도를 맞아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돈을 풀 거고 그 다음에 단기채 발행을 늘려가지고 승수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10월은 좀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국장이 B장은 또 좋은데 우리만 또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장도 금투세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금 투자 여건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서 움직인다 그러면 10월 장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손실을 좀 많이 줄이실 수 있으면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익을 조금 더 확보하시는 전략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귀로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거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